할머니, 돈 없으면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나 먹어요. 남들 피해주지 말고.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뜨거운 커피가 젊은 남자의 신발에 쏟아지자 젊은 남자가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남자는 더욱 거칠게 할머니를 몰아세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황함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젊은 남자를 차갑게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이고 왜 이런 모욕을 참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따봉 누르시면 행복한 하루가 찾아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의 한 시장 골목에 미경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이마엔 벌써 땀방울이 맺혔어요. 등에 맨 커다란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도매상 아저씨는 미경을 보자마자 손을 저었습니다. 또 왔어? 미경 씨, 오늘은 좋은 거 별로 없어? 그래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저씨. 제가 고르는 눈이 있잖아요. 미경은 능숙하게 배추를 들어 올려 속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무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시금치 잎사귀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봤죠. 2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베테랑 상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좌판에서 반찬을 파는 것이 미경의 일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젓갈이며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새벽부터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저기 김치 얼마예요?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배추김치는 한 통에 3,000원이고요. 깍두기는 2,0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근 거라 아주 신선해요. 하지만 바로 옆 좌판의 박씨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김치는 2,500원. 더 맛있고 양도 많아요.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씨 아주머니는 미경보다 10년은 더 장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미경이 장사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견제가 시작됐어요. 가격을 깎아서 손님을 뺏으려 하고 때로는 미경의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경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가격 경쟁 대신 품질로 승부했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의 입맛을 기억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짠 것을 싫어하시니 김치를 따로 담갔고 최 아저씨는 매운 것을 좋아하시니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 조금씩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가게를 얻었을 때 미경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궁전 같았죠. 간판을 달던 날 남편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보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경의 반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차리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원 앞에서 미경의 손은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도 갈라졌어요. 정말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사한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보로 잡힌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집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였죠.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빚더미에 앉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첫 공장은 정말 작았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아주머니 세 분이 전부였죠. 하지만 미경은 그분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미경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에 김치를 올려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을 잡았죠.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회사가 더 잘 되면 학비도 보태드릴게요. 그런 약속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미경을 믿고 따랐고 미경은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온몸에 전이가. 미경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병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힘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너무 일찍.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을 거예요, 꼭.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직원들 모두가 와서 미경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미경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미경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미경은 담담히 말했어요. 일합시다. 그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전국에 납품하는 식품 대기업이 됐죠. 하지만 미경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카디건을 즐겨 입었고 값비싼 차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도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끝자리,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석에 앉으셔야죠. 여기가 편해요. 나가기도 쉽고.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색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그때의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녁이 되면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큰 집이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외동딸 은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주말에나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은서를 생각하면 미경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8살,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였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은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서를 아껴줄 사람을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서야, 내 인생에 잘못된 그림자가 드리우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은서가 한 남자를 데려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미경의 모든 걱정을 현실로 만들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경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가 오는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특유의 리듬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은서가 보이는 모습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긴장했을 때 나오는 톤이었어요. 미경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자꾸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불안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하는 버릇이었죠. 밥 먹었어? 된장찌개 끓였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 먼저 할 말이 있어서. 은서가 핸드백을 꼭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미경은 딸 옆에 앉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모녀 사이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죠. 은서가 더 말하기 편하도록요. 그래, 언제부터 만났어? 3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1달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은서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죠. 미경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좋으면서도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고? 은서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첫인상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어요. 하지만 미경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귀에 낀 피어싱, 목까지 올라온 문신 자국,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이름은 오재민이고요. 32살이에요. 외제차 중고 딜러를 하고 있어요. 외제차 중고 딜러라는 말에 미경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직한 직업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업계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은서보다 4살이나 많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은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살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잘해준다는 것을요.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었죠. 사진 더 있어? 은서가 화면을 넘기며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비싼 수입차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같은 차들이었죠. 한 장의 사진에서는 팔 전체에 새긴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용인지 뱀인지 모를 그림이 팔을 휘감고 있었어요. 문신이 꽤 크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한 거래요.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어요. 없애려고 알아보고 있대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문신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궁금했어요. 충동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님은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주부세요. 부산에 사신대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건 다행이었어요. 미경은 집안 배경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은서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은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재미는 은서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잘 어울려 보였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반대하자니 은서가 상처받을 것 같고 찬성하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만나봐야 알 것 같구나. 언제 시간 되면 집에 데려와. 정말요? 엄마가 만나주신다고요? 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미경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얼마나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서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사람이 너를 정말 너 자체로 좋아하는 것 같니? 아니면 미경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내 집안 배경 때문은 아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재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엔 제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나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은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지만 미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랬죠. 저녁을 먹는 동안 은서는 계속 재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땠는지, 재민이 얼마나 자상한지를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미경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죠. 내 아빠는 첫인상이 강하진 않았어. 조용하고 수수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약속은 꼭 지키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하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어. 재민 오빠도 그래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은서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은서가 떠난 후 미경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서가 보여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오재민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잘생겼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 표정이 오히려 걱정됐습니다. 미경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펼쳐보니 은서가 태어났을 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서가 태어났다.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내 딸.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켜줄게, 은서야. 그때의 다짐이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미경은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했어요. 오재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은서에게 맞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지만 평범하게 만나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미경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몸빼 바지, 낡은 점퍼, 색바랜 스카프들이었죠. 이것들을 보며 미경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행복한 얼굴과 오재민의 화려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이 남자가 은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미경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은서를 잘 지켜줘.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보다는 젊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화장품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며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오재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월요일 아침 7시 미경은 침실 깊숙한 곳에 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대지 않는 구석진 공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꽃무늬 적삼, 검은색 몸빼 바지, 그리고 오래되어 실밥이 풀린 회색 카디건이었죠. 미경은 조심스럽게 그 옷들을 꺼냈습니다. 옷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장롱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먼저 머리부터 손봤습니다. 평소에는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단발머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물을 묻혀 머리를 쫙 빗어 넘긴 다음 검은 고무줄로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손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맸어요. 거울 속 모습이 벌써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화장품을 모두 치우고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기초 화장이라도 꼭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도록 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그대로 드러났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몸빼 바지를 입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헐렁한 바지가 몸매를 완전히 감췄고 낡은 카디건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쪽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살짝 절뚝거리게 됐죠. 거울을 보며 미경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혹은 가난한 청소 아주머니로 보였어요. 이 모습이라면 오재민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였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서 집사 도희가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의 도희는 20년 넘게 미경의 집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어요. 미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회장님, 그 차림은.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도희 씨, 오늘부터 며칠간 내가 좀 이상한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은서 아가씨와 관련된 일인가요? 도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남자, 뭔가 수상한가 보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요. 도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가서 확인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은서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남의 눈으로는 본심을 알 수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희도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그래도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멀리서라도 지켜보면. 괜찮아요.
오히려 누군가 따라오면 들킬 수도 있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미경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최신 기기였어요. 이걸로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용법 좀 다시 알려주세요. 도희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면 저장되는지를 꼼꼼히 알려줬어요. 미경은 그것을 낡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미경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늘 타던 검은색 벤츠는 차고에 그대로 두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미경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경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렇게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회장이 된 이후로는 항상 차로 이동했으니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미경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미경도 그 틈에 끼어 올라갔어요.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자 뒤에 있던 젊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빨리 좀 해요. 뒤에 사람 많단 말이에요. 미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현금을 꺼내 요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오랜만에 다시 느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이런 일이 많았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대접받았습니다. 오재민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은 강남의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은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매장이 보이기 시작하자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로 된 큰 전시장 안에는 화려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차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미경은 일부러 더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은서가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재민이었어요. 실물은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몸은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했어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죠. 재미는 한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차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확실히 매력적이었어요. 은서가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재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마치 구경하러 온 할머니처럼 행동했어요. 재민의 시선이 잠깐 미경에게 향했다가 금세 무관심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경은 전시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 이 차 참 좋네. 우리 아들한테 사주면 좋아할 텐데. 재민이 고개를 돌려 미경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미경의 초라한 차림을 확인하고는 다시 시큰둥해졌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내보내. 구경만 하러 온 것 같은데. 미경의 귀에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죠. 오히려 더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젊은이, 이 차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미경이 재민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재민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다가왔어요. 고객님, 시승은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매 의사가 확실하신 분들만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나는 정말 사고 싶은데.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미경이 낡은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재민은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차는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고객님과 상담 중이라서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재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손님에게 달려갔죠.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말씀하신 람보르기니 준비해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재민은 미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새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면서 미경을 살짝 밀치기까지 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서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미경은 가방 속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사흘 후 토요일 오전 10시, 미경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집사 도희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미경의 낡은 지갑 속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다발이었죠. 적어도 500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겉모습은 초라해도 현금을 보여주면 과연 재민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민이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미경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 피로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죠. 분명 또 왔구나 하는 짜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경은 이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그대로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어요. 낡은 지갑을 꺼내 들고는 그 안의 현금을 살짝 보여줬죠. 재민의 시선이 지갑 속 돈다발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빨간색 페라리가 멈춰 서는 게 보였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구찌 선글라스,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까지 누가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재민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찌푸렸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변했어요. 거의 뛰다시피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성의 차 문을 정중히 닫아주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미경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여성을 VIP 라운지로 안내하면서 극진히 모셨어요.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새로 들어온 차가 있는데 보시겠어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죠. 그러다 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민이 여성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목소리에는 억눌린 짜증이 묻어났죠.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신도 차를 사러 왔다고 주장했어요.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여성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죠. 재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찌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올 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이 날카롭게 떨어졌어요. 미경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더욱 초라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본 여성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재민도 재빨리 따라가며 사과했어요. 10분 후 재민이 포르쉐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과 함께 시승을 나가는 거였어요. 미경은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 조수석에 앉아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죠.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차 앞에 섰습니다. 양팔을 벌려 길을 막았죠. 급정거한 차 안에서 재민이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멈춰서서 구경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도 했죠. 재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소란이 매장 이미지에 얼마나 안 좋을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미경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도 손님인데 왜 차별하냐고, 가난한 사람은 시승도 못하냐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데가 있구나. 너무하네.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재민이 미경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그의 눈빛에는 증오가 번뜩였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어요. 포르쉐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민이 뒤돌아 미경을 노려보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적대감과 경멸이 가득했죠. 1시간이 지나고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매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민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시승을 시켜줄 테니 그 대신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가져온 건 매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싼 차였어요. BMW 3 시리즈, 그것도 10년은 된 모델이었죠. 시승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것도 재민은 동행하지 않고 신입 직원을 보냈어요. 미경은 일부러 서툰 척 운전했습니다. 사실은 트럭까지 몰아본 베테랑이었지만 오늘은 초보 운전자를 연기했어요. 옆에 앉은 직원이 불안해하며 계속 브레이크 페달 쪽을 쳐다봤죠.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재민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어요. 빨리 내리고 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경이 차에서 내려 재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재민이 비웃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냐고,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 중얼거렸어요. 미경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섰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도희가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경의 상태를 살폈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시승하는 동안 차 안에 몰래 부착했던 거였어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와 나눈 대화였어요. 미친 할머니 때문에 VIP 고객한테 창피당했다고,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 구경하러 와서 민폐라고, 그런 말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녹음기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졌어요. 은서가 사랑한다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이렇다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굽신거리는 그런 천박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은서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다음은 카페에서의 만남, 그리고 집으로의 초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심을 다지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미경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동안 은서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본 결과 재민이 자주 가는 카페를 찾아냈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은서가 올린 사진들을 보니 그곳에서 재민과 함께 찍은 것이 여러 장 있었죠. 늘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미경은 낡은 옷차림을 했습니다. 색이 바랜 꽃무늬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이 늘어져 있었고 헐렁한 면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어요. 한쪽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까지 신으니 완벽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없는 칙칙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집사 도희가 미경의 옷깃과 가방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숨겨 달았습니다.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기기라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도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카페에 들어서니 에스프레소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미경의 시선이 구석 창가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재민이 그곳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힌 걸 보니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은 카운터에서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할머니의 모습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를 건네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허둥대는 모습까지 연기했죠. 커피를 받아든 미경은 천천히 재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민 주변 테이블을 살폈어요. 바로 옆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노트북을 든 남성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재민 바로 옆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의자를 빼려다가 일부러 균형을 잃는 척했어요. 팔이 휘둘러지면서 손에 든 커피잔이 기울어졌죠.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일부가 재민의 테이블 끝과 그의 하얀 운동화에 튀었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끽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억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아,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으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페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걸레와 휴지를 들고 와서 재빨리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미경과 재민 모두에게 괜찮은지 물었지만 재민은 직원에게만 대답하고 미경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운동화에 묻은 커피 자국을 보며 혀를 찼어요.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이 일어나 미경을 부축했습니다. 미경이 일어서는 걸 도와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민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더니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작업하던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나 봤습니다. 바로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서의 전화였던 거죠. 통화 내용이 미경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달콤한 목소리로 은서를 부르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소리가요. 그러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귀를 기울였어요. 돈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주먹이 꽉 쥐어졌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끝낸 재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벌 집사위가 되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건너편 테이블의 남성이 재민을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옆 테이블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가 재민의 근황을 물었고 재민은 외제차 중고 딜러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민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정당푸드 회장의 외동딸과 사귄다고 곧 결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네. 동창의 부러운 듯한 감탄사에 재민이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미경은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은서를 마치 복권 당첨처럼 여기는 저 남자의 태도가 너무나 역겨웠어요. 동창이 떠난 후 재민은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 속과 옷깃에 숨겨진 녹음기에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을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재민이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술을 마시자는 내용이었는데 자신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돈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미경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도희가 다가왔어요. 녹음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상처받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픔이 필요했어요. 저녁이 되어 서재에 들어간 미경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돈 이야기, 인생 역전 이야기, 그리고 은서를 소유물처럼 자랑하는 이야기들이요. 듣면 들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은서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미경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요. 다음은 집 초대였습니다. 은서가 이번 주말에 재민을 데려온다고 했으니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미경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재민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은서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미경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골 할머니 차림을 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앞치마에 팔꿈치가 다른 회색 스웨터,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둘둘 말아 묶었죠. 집사 도희가 2층에서 내려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는 게 편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미경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거실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사실 이미 아침에 청소 직원들이 깨끗이 정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물을 많이 묻힌 걸레로 바닥을 적시며 닦았습니다. 재민이 왔을 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와 재민이 도착한 거였어요. 미경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 아주머니처럼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걸레질을 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바닥을 문질렀어요. 물기가 번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서와 재민이 거실로 들어온 거였어요. 은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지만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중해서 일하느라 사람이 온 줄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재민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닥이 물기로 젖어 있는 걸 본 거였어요. 비싼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리고는 바닥을 닦고 있는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청소 좀 더 깨끗이 하세요. 물기가 너무 많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미경을 완전히 청소부로 착각한 거였죠. 미경은 고개를 살짝 들어 재민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은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잠깐만. 회사에서 급한 전화예요. 금방 받고 올게. 은서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재민과 미경만 남았어요. 재민은 소파에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소파 위에 먼지가 보인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여기 먼지 좀 닦아요. 손님 왔는데 이게 뭐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픈 듯 손으로 허리를 짚었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소파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파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미경은 정성스럽게 닦는 신용을 했어요. 재민이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대기업 회장 집치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창문도 닦으세요. 지문 자국이 다 보이잖아요. 미경이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어요. 재민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창문을 닦으며 미경은 유리에 비친 재민의 모습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집안 인테리어를 평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자세였습니다. 재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명령조였어요. 거기 구석에 먼지 쌓였네요.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런 큰 집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미경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굽신거리며 구석을 닦기 시작했어요. 재민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인 모양이었어요. 재민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나야. 지금 은선의 집이야. 맞아. 정정당푸드 회장집. 재민이 잠시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집은 생각보다 별로야.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청소부도 늙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미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창문을 닦는 척했어요. 재민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뭐 돈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내가 다 바꿔야겠어. 직원들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 순간 미경의 마음속에서 모든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은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과 돈, 그리고 권력을 탐내는 것뿐이었죠. 심지어 벌써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다니요. 전화를 끄는 재민이 다시 미경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화장실은 어디예요? 미경이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재민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미경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거슬렸어요. 잠시 후 은서가 돌아왔습니다. 급히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재민이 보이지 않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바닥을 닦고 있는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미경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지만 일단 조용히 있었어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재민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서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은서의 어깨를 감쌌죠. 은서야, 내 집 좋네. 그런데 청소부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일을 제대로 못하던데.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미경을 슬쩍 봤어요. 미경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오래 일하신 분인데. 아니야,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소개해 줄게. 재민의 말에 은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집안 이곳저곳을 평가하며 고쳐야 할 점들을 지적했죠. 미경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민의 본 모습이 이렇게나 천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은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평생 불행할 게 뻔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간 미경은 도희를 만났습니다. 도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미경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희 씨, 녹음기 켜두셨죠? 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곳곳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재민이 미경을 무시하고 반말하던 것, 집을 평가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던 것, 모든 게 증거로 남았을 거였습니다. 미경은 낡은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정체를 밝혀야 할 때였어요. 은서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였습니다. 재민이 보여준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부엌 창으로 들어와 미경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2층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청소부 복장을 벗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올리고 가벼운 화장도 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정당푸드의 회장, 정미경의 모습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미경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거실로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재민의 시선이 미경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였죠. 미경이 천천히 걸어와 재민 앞에 섰습니다. 은서는 어머니와 재민을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거죠. 미경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은서가 보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재민 씨.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반말하고 명령했던 청소부가 은서의 어머니, 정정당푸드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민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재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죠. 재민은 서 있기도 앉기도 애매한 자세로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경의 짧은 명령에 재민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분위기냐고요. 미경은 딸을 잠시 바라본 후 도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도희가 노트북과 작은 스피커를 들고 들어왔어요. 도희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매장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방금 전 이 집에서 녹음된 내용들이었죠.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돈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재벌 집 사위 되면 인생 편하게 살겠지. 청소부도 늙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충격과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녹음이 끝나자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혜 씨, 도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어요.
매장 CCTV 영상이었죠. 재민이 부자 손님과 가난해 보이는 손님을 차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승을 거부하고 손님을 내쫓으려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은서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재민이 허둥대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미경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고객 불만 접수 기록, 계약 위반 사례, 그리고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재민이 평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오재민 씨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고객 불만이 23건입니다. 대부분 무례한 태도와 차별적 대우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재민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정말 자신을 사랑한 거냐고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은서를 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재민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재민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용서를 빌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어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만이 가득했죠. 나가주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이 은서를 애처롭게 바라봤지만 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재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미경이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은서야.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서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 그것도 돈 때문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도희가 조용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어요. 미경은 딸을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아픈 게 나았으니까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지고 집안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어요. 은서의 울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은서를 더 잘 지켜주겠다고요. 밤은 깊어갔지만 모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현관 벨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재민이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어요. 도희가 거실로 가서 미경에게 알렸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재민이 왔다는 말에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는 2층 자기 방에 있었는데 어제부터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여보내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 들어는 보자고요. 도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또 만나는 게 좋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미경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걸음 대신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발걸음이었어요. 꽃다발을 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경 앞에 서자마자 깊게 허리를 굽혔어요. 구부린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웠고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는 재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한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밤새 생각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가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동작을 보였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런 비굴한 모습까지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은서였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급하게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은서가 계단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울었나 봐요.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듯한 얼굴이었어요. 재민이 은서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은서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재민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어요. 은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재민의 말을 은서가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더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 자체를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내 배경을 사랑한 건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재민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당연히 은서를 사랑한다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랬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은서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서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재민에게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였던 거죠. 은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곧 재벌집에 장가가서 편하게 살 거야. 정정당푸드 회장 사위 되면 인생 역전이지. 은서는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내 말은 다 믿어. 결혼하면 회사도 내가 관리해야지. 읽는 동안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재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대체 그 대화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누가 은서에게 보여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어요. 내가 사랑한 건 누구였을까요? 나한테 다정하고 친절했던 오빠? 아니면 재벌집 사위가 되려고 연기했던 사람? 재민이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다고,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거라고, 진심은 아니었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지금은 정말로 은서를 사랑한다고, 은서 없이는 못 산다고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미경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민과 은서 사이에 서서 재민을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재민 씨,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은서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은서가 가진 배경, 우리 회사,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이었죠. 재민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봤습니다. 뭔가 항변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미경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고 천박한지 아시나요? 당신은 은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 했어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말이죠. 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재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은서를 대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 아첨하며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민의 어깨가 완전히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은서가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재민 앞에 내밀었어요. 재민이 준 커플링이었죠. 은빛 반지가 거실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민의 떨리는 손이 반지를 받았어요. 그 작은 반지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오빠. 아니, 오재민 씨. 은서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어요. 재민이 은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뒤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분명한 거부의 표시였죠. 은서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정말로 달라질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재민의 간청은 처절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 같은 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설령 변한다 해도 나는 이미 오재민 씨를 믿을 수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재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미 꽃잎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도희가 조용히 다가와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재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은서를 바라봤지만 은서는 이미 고개를 돌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재민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등은 구부러져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경도, 은서도, 심지어 도희까지도요. 그렇게 재민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을 나서면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마치 한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장미 꽃잎들만이 방금 전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은서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재민의 검은색 차가 천천히 대문을 나서는 게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그대로 흘렸습니다. 미경이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어요. 은서가 돌아서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후련해 보였어요.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이게 맞는 선택이었죠? 미경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잘했어. 아프겠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넌 용감하게 올바른 길을 선택한 거야. 은서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운 울음이면서 동시에 안도의 울음이었어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월요일 오후 4시 정정당푸드 본사 회의실에 미경과 은서 그리고 회사 이사 건우가 모여 있었습니다. 건우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미경이 가장 신뢰하는 임원 중 한 명이었어요. 법무팀 출신답게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오늘 그가 들고 온 서류 뭉치는 평소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은서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미경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건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건우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오재민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인적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이, 학력, 경력, 가족관계까지 상세히 조사되어 있었죠. 은서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언제 이런 조사를 했냐는 눈빛이었어요. 건우가 리모컨을 들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가 표시된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었죠. 건우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술집 소음과 함께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혀가 약간 꼬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은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녹음 속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곧 재벌집에 장가가서 편하게 살 거라고, 정정당푸드를 물려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심지어 은서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순진한 여자라 다루기 쉬웠다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은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어요.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아줬지만 은서는 계속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 한다는 듯이요.
건우가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날짜였어요. 재민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거라고, 장모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은서를 설득해서 결국 이길 거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녹음이 계속될수록 은서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미경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은서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건우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들이었어요. 오재민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장의 고객 불만 접수 기록이었죠. 지난 3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들 차를 사러 왔다가 무시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민이 옷차림을 보고 구매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상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1년 반 전 여성 고객이 혼자 왔다가 반말을 들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건우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총 23건의 불만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다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내용들이었죠. 회사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민의 계약 위반 사례들이었어요. 고객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된 경우, 계약서를 조작해서 수수료를 더 받으려 한 경우,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은서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건우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재민이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은서와 사귀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여성들을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클럽에서, 술집에서, 심지어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따라가려 했지만 은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었죠. 은서가 회의실을 나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더 있다고 하지만 은서 씨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죠. 10분쯤 지나서 은서가 돌아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울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은서가 말했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다 알아야 해요. 건우가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자 건우는 남은 자료를 이어서 보여줬어요. 재민의 대학 시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유한 여학생들만 골라서 접근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다가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바로 헤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깨달은 거였죠. 그런 사람의 본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건우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증언을 했다고요. 재민은 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미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 분노,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념이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은서가 이어서 말했어요. 미리 알아봐 주셔서요. 제가 너무 늦게 알기 전에,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모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재민과 함께 보고 싶었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아프지만 이게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요. 은서의 말에 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은서가 건우가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미경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가 진짜로 재민을 놓아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서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라고요.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올라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미경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딸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서재로 들어간 미경은 일기장을 펴고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재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모두 드러난 일, 은서가 충격을 받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은서야, 이 아픔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는 진짜 사랑을 만날 거야.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의 북토크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얼굴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고 눈빛은 한층 성숙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사회자가 은서를 소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회 문제를 다룬 단편집으로 주목받는 신인 작가라고요. 특히 이번에 출간한 책은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관계의 진정성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상처받고 흔들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성숙한 여성이 있었죠.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은서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에서 개인적인 경험이 느껴진다고 혹시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지 물었어요.
은서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한때 사람을 잘못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에 속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해줬거든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서의 솔직함에 감동한 거였어요. 또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고 은서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은서에게 다가와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화 코너에서 은서의 북토크 소식이 나왔어요. 기자는 은서를 주목받는 신인 작가로 소개하며 그녀의 작품이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은서 아가씨가 정말 멋지게 성장했다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오전 미경은 회사 일을 마치고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복지관이었어요. 미경이 3년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독거노인 지원재단의 활동 현장이었죠. 차에서 내린 미경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를 입었어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미경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들 미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직접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회장님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미경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봉사하는 동료로 여겼죠. 오늘은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어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담아드리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미경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미경도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원하지 않고 그저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미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 기특하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자기 일만 바쁜데 대단하다고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많이 받고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모녀가 함께 봉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은서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은서를 보고도 반가워했어요. 작가님이 왔다며 환영했죠. 모녀가 나란히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주고받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복지관 마당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나둘 날려왔죠. 은서가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미경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평온함이 있었어요. 3년 전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문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사람을 위해 저를 더 가꾸고 있어요. 미경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을 통해 성장한 딸이 대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요. 미경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 덕분에 저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저가 있는 거고요. 신호등에 멈춰선 미경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미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모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에서 정정당푸드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서가 다음 작품 구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관계의 진정성과 신뢰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미경은 좋은 주제라며 응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서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3년 전 그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은서의 북토크, 복지관 봉사활동, 그리고 모녀의 대화까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돈이 아닌 마음이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은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감사하다. 그리고 나 역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펜을 내려놓은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은서는 더 강해졌고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기장을 덮으며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은서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미경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충실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들을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살. 그것이 미경이 선택한 길이었고 은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셨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응원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깊은 공감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다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뜻밖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언제나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사연 상담소였습니다.